안녕하세요. 이제 4월도 다 가고 있네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챙겨야 할 부모님, 아이들, 그리고 스승님과 이웃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사랑 가득한 5월을 맞이하세요. 저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책을 읽어드리는 시인 수필가 하태무입니다. 제가 읽는 이야기는 대부분 저희 부부가 집을 팔아가며 신비한 나라를 학술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다녔던 기행문 속에 촉촉한 시나 수필을 담습니다. 오늘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9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얼음을 깨며 바다를 가르는 쇠빙선 프람호를 타고 남극 대륙으로 갔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번이 4번째로 이어지는 남극 이야기는 끝 시간입니다.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백야가 느껴지는 이 지역의 남극의 오후 7시는 대낮입니다. 에스파니아 기지가 있는 에스프란자 섬에 닿은 것은 오후 7시. 제일 먼저 붉은 컨테이너 집들이 띄엄띄엄 보였습니다. 야외 박물관은 정말 웃기게 허술했지만 물건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짧은 기차 레일이 깔려 있었습니다. 군인 가족 56명이 교대로 머문다는 이곳에는 우체국도 있고 교회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심심하면 모여서 논다는 넓은 장소에 우체국, 작은 상점, 식당이 운영되고 있나 봅니다. 그곳 군인들의 식당에서 보기 귀한 사람들이 왔다고 과자와 주스를 내놓고 에스파니아 관광 안내 팜플렛도 내놓고 팁을 받는 상자를 내놓았습니다. 얼마간의 잔돈을 넣고 기념으로 접시 하나도 샀습니다. 스탬프도 찍고 우표도 한 장 사고 그러다가 그만 선글라스를 잊어버렸습니다. 모자 위에 걸쳤는데 어디로 달아났는지 사람들 틈 속에서. 조그만 컨테이너 성당엔 사람 3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넉 줄, 작은 오르간이 뒤편에 있었고 십자고상도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키다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무사한 여행을 위해서도요. 교회 뒤편에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하얀 십자가가 연화무게나 꽂혀 그곳에서 죽은 사람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무심한 펭귄들은 그 사이를 오가며 둔덕마다 무리지어 서 있었습니다. 보트를 타기 전 군인들에게 사탕 몇 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섬이 랜딩 계획에 없던 섬이라 이름을 물었는데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스탬프에 찍힌 글자로 에스프란자인 걸 알긴 했습니다. 100년을 지나야 겨우 1mm가 자란다는 이끼가 새파랗게 물이 고인 곳을 따라 자라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귀한 식물인 셈이지요. 이곳에서는. 펭귄들의 환송을 받으며 보트를 타고 돌아온 시각은 밤 10시, 아직도 훤하기만 한 백야입니다. 펭귄들은 더 놀다 가라고 온갖 장기자랑으로 부둣가에서 재롱을 부립니다. 그나마 적막한 이 남극에서 사람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곳, 따뜻한 곳이라는 느낌을 받은 이키의 상큼함이 남아있는 곳, 에스프란자 기지. 아직도 하루의 중요한 프로그램 하나가 남았습니다. 일반 유람선에서는 화려한 매머드 쇼가 서너 번 펼쳐지는 일정입니다만 교수들의 프로젝트로 운영되는 이 남극 학술 크루즈엔 웨이트와 웨이트레스들의 장기자랑으로 쇼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동안 날씨 때문에 랜딩을 할 수가 없다가 예정에도 없던 두 차례의 랜딩을 마치고 왔으니 당연히 밤 행사가 늦을 수밖에요. 그래도 쇼는 진지하게 벌어졌습니다. 가장 예쁜 의상을 입고 장기자랑을 하는 그들은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7층 파노라마 데크에서 눈덩이들이 둥둥 떠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예쁘고 하늘하늘한 브라우스를 입은 필리핀 아가씨들, 또 하얀 셔츠를 입은 필리핀 청년들이 펼치는 무대를 봅니다. 그 무대는 소박하고도 진지합니다. 대나무 춤, 병 돌리기, 묘기, 노래자랑 등 대나무 춤은 관객들도 시도해보건만 잘 되지 않나 봅니다. 따그락 요란한 소리만 날 뿐입니다. 7층이라 좀 흔들리기도 하여 멀미가 난다고들 일행들은 대부분 방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끝까지 남아 그 시간들을 즐기며 구경을 했습니다. 이튿날은 남극 여행의 마지막 육지를 밟는 날입니다. 아침 8시부터 양키 하버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심한 파도와 바람 때문에 4,000마리의 남극 펭귄이 산다는 곳, 1km의 모래고지 있고 계단식으로 모여서 있다는 펭귄들의 서식지, 미국의 고래잡이 유물이 남아 있다는 양키 하브를 못 본 게 유감입니다. 그 대신 폴랜드 기지가 있고 우체국도 있다는 옥타비스키 해변에 내리기로 합니다. 바다 코끼리의 상처, 꼬리가 잘려 피가 흐르고 등에 길게 긁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해변에 줄줄이 서 있길래 뭘 하는 사람들인가 했더니 바다 코끼리가 10마리쯤 누워있는 걸 구경하느라고 서 있었어요. 그들은 모래에 누워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죽은 듯이 조용히 누워서 말입니다. 좀 조용히 자려는데 뭐가 이리도 시끄럽고 귀찮으냐? 한 번씩 꼬리를 설레설레 흔들어 보기도 하고 등을 지느러미로 득득 긁어보기도 하며 저들의 등에 난 상처는 사람들의 짓일까요? 저희들끼리 싸운 탓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펭귄은 무심하게 그 곁을 지나가지만 바다 코끼리는 상대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곳은 옥타비스키 폴랜드 기지,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지이긴 하지만 여전히 바람이 드센 곳입니다. 바람이 약간만 부는데도 보트를 붙잡아주는 대원들은 힘이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모처럼 남극까지 온 사람들을 위해 어떻든 보트가 닿는 기지에는 가보아 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 여행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장애인 할머니 세 분들입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그분들, 그리고 어디든 장애를 마다 않고 어쩌면 위험하기까지 한 고무보트를 타는 일입니다. 물론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요. 휠체어를 타고 앉아 망연히 바다를 바라보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숭고함까지 느껴졌습니다. 부두가의 바위 언덕에 성모 마리아상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오고 가는 뱃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대신 기도하고 있는 듯 이런 대자연 앞에 만들어진 성상들은 어쩐지 거룩하고 눈물겹습니다. 미약한 인간이 기댈 데가 단지 창조주에게밖에 없다는 걸, 그분에게 의탁하며 모든 걸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곳을 지나는 뱃사람들도 알아차렸나 봅니다. 우리가 여태껏 남극의 육지에서 보아온 돌은 모두가 모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제법 동글동글 모가 달아있는 조약돌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북쪽으로 올라왔다고 이젠 펭귄이 그리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헤엄쳐 온 펭귄 몇 마리가 바닷가를 뒤뚱거리며 재롱을 피우기도 합니다. 널브러져 누워있는 바다 코끼리는 죽은 듯이 누워있다가 귀찮다는 듯이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기도 하고 꼬리를 설레설레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등짝에 굵은 상처가 난 놈, 꼬리가 잘려 피가 흐르는 놈, 이 한적한 바다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혈투가 벌어지기도 하나 봅니다. 아니면 지나가는 배에게 몸을 부딪히기라도 한 걸까요? 보트 있는 데로 나오니 자그락자그락 자갈이 구르는 소리가 보트 아래에서 들립니다. 파도가 밀려가면 따라 내려가다가 밀려오면 또 따라 들어오며 도란도란 풀어내는 바다 이야기. 이 지구의 남쪽 끝바다에서도 하루에 2번 채우고 비우기를 거듭하는 바다. 대원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보트를 잡아주는데 바람은 보트를 자꾸만 다른 데로 밀어냅니다. 그 바람에 보트에 오르던 사람 하나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팀이라 먼저 떠난 사람들보다 바람을 더 많이 탄다고 말했습니다. 옥타비우스 해안을 구경하고 돌아오니 점심시간이 훨씬 넘어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노르웨이 뷔페 특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별로 차이를 모르겠는데 돼지고기 삼겹살 삶은 것 같은 요리가 나왔습니다. 크루즈 CEO를 꿈꾼다는 젊은 신군이 주방에서 고추장을 얻어왔습니다. 이 배는 12명뿐인 한국 사람을 위해 쌀도 마련해 놓고 고추장도 순창 고추장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보쌈김치는 없었지만 우리식으로 기름을 뺀 삶은 돼지고기 수육과 양상치가 아쉬움대로 대용품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지런한 도우미 이 선생도 정 여사도 한 식탁에서 모처럼 신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프람호가 좋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둘째는 강의실이 쉴 때는 우리가 그 강의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유럽인들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권의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가 남달랐습니다. 식당에는 고추장이 마련되어 있고 안남미가 아닌 쌀로 밥을 지어주려고 우리 일행을 주방으로 초빙까지 하여 우리들에게 밥 짓는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깻잎, 김, 라면, 멸치를 먹을 때는 반드시 접시를 갖다 주며 된장국을 부탁할 때도 군소리 없이 웃으면서 끓여주었습니다. 멀건 국물이지만요. 그동안 우리가 찍은 사진을 큰 화면으로 감상하고 싶어서 강의실 하나를 빌렸습니다. 프로젝트와 사진 칩의 호환이 잘 안 되어 모든 사진이 흑백으로만 나왔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가서 제대로 된 기구로 보면 괜찮을 것을 멋진 사진을 큰 화면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승객들에게 프람호 선장실을 공개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새로 지은 쇠빙선을 타고 항해하는 선장의 기분은 아문센이나 스콧처럼 설레일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설명하고 간혹 엉뚱한 질문, 동물들을 부딪히고 갈 때 기분은 어떠냐는 등 이러한 질문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답해 주는 선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남극 통과증을 받았습니다. 프람호의 선장이 발행한 남극 통과증. 이제 남극을 다녀온 사람이 남극에 대한 중요성과 남극을 지키기 위한 메신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남극의 무한한 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국권을 획득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1988년에 남셰틀랜드 군도의 섬들 가운데 킹 조지 섬과 넬슨 섬으로 둘러싸인 맥스웰만의 세종기지를 세웠습니다. 킹 조지 섬은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여러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으로 남극 진입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교대하며 연구원들이 상주한다는데 우리는 그곳을 보지 못했답니다. 남극에는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러시아, 중국, 폴란드, 미국, 페루, 독일, 체코, 한국 등 12개국의 상주 기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극 협약 따위를 지키고 있지도 않는다 했고,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나라만 너무나 순진해서 협약을 지키느라 애쓰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행여나 다가올 미래의 분쟁 상태를 대비하여 젊은 부부가 그곳을 호적을 만들기 위해 모종의 장치를 취하기도 하고, 영국에서는 포트 로클로이에 여름 석 달만이라도 기지에서 우체국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점유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배에서 매일 주는 신문에는 승객들에게 남극을 지키라는 당부의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아직은 순수 그대로의 자연이 남은 마지막 우리의 미래인 남극, 그 남극을 통과했다는 통과증이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졸업장 하나를 받으려고 몇 년 동안을 IMF 때 미국에서 고생했다며 작은 아들이 별 쓸모도 없는 자기 졸업장을 보고 눈물 짓더니 별 쓸모도 없는 남극 통과증이 얼마나 눈물겹던지요. 스콧 일행이 그 준엄한 순간 마지막 식량을 나누며 의무처럼 그들의 경험을 써내려갔던 것처럼 멀미나는 중에서도 묵상을 하고 글을 쓰고 나중의 추억을 위해 사진을 찍어두는 일, 그 남극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 등등도 남극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왕왕 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쓴 기행문들이 그곳을 오염시키는 데 앞장서는 일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극 통과증. 당신의 이름이 아놀드 아문센의 발자취를 따라와 남극을 탐험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MS 프람호를 타고 아문센이 이루어 놓은 진실된 탐험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MS 프람호 선장. 통과증까지 받고 이제 남극 땅을 다 보았으니 갈 일만 남은 프람호에서 한국인을 위한 칵테일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5시에 4층 회합실 하나에다 조촐하게 음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와인이 3병, 과일도 푸짐하게 깎아두고 빵이랑 가나페가 준비되었습니다. 웨이터가 시중을 들고 잔에 가득 와인을 따르고 오렌지 주스도 따르고, 우리는 남극을 잘 보고 간다는 마무리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동안 남극을 가지고 농담들을 많이도 했습니다. 이 먼 남극까지 왔는데 펭귄들만 수없이 보고 지독한 냄새나 맡고 얼음 덩어리 둥둥 떠가는 것을 보고 그러고만 왔다고 할 수 없으니 소설을 쓰자는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남극 깊숙이 쇠빙선까지 타고 온 팀으로서는 한국인으로 처음인 우리가 고작 우리가 본 것만 말하면 재미가 적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하 선생이 만들라고 윽박지릅니다. 이미 저는 만들어 두었다니까요. 그건 너무 부가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우린 모두 웃었습니다. 박 사장은 이제 곧 복덕방을 남극에다 차릴 것이고, 표 회장님은 홍보부장으로 취직을 시킬 것이고, 개발팀에는 신군이 하고, 레저타운을 만들 때 자금을 끌어올 분은 정 여사이시고,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나 황당한 농담, 이곳에서만 하고 웃고 넘길 이야기라고들 말하며 다시 진지한 한마디씩의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부부가 다 여행을 좋아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표 회장님 부부는 홍보 자료에 나왔던 남극 동물들을 다 보지 못해 유감이었답니다. 한 가지 배운 점이 있다면 여행할 때 그리 짐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웠다고 하며 모두 웃었습니다. 가방 2개가 끝까지 도착하지 않은 두 분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일이 없었답니다. 그냥 입었던 옷을 계속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내일은 빨아 입어도 하룻밤에 넉넉히 말랐습니다. 겉옷은 갈아입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입은 옷만으로도 충분했던 보름도 넘는 남극 여행. 사실 우리들은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소유하고 살고 있나 봅니다. 보름 넘게 살아도 옷 한 벌이면 아무 불편 없이 족한 것을 말입니다. 12명의 일행들은 대부분 제일 처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두면서 자부심이 대단해진 모양입니다. 김 여사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줄 알았는데 남극에 오니까 잔뜩 껴입고 뒤뚱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사람이 펭귄 같고 펭귄이 사람 같은 객관자가 주관자를 구경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흐리면 맑은 날 풍경은 못 보고 맑으면 흐린 날 풍경은 못 보는 것 아니냐고. 드레이크 패시지에서 멀미도 하지 않으면 남극의 무엇을 경험했다고 할 것이냐며 이건 이래서 좋았고 저건 저래서 좋았던 것이라고 그게 다 우리만 겪는 경험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니까 백 선생님도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모든 이의 여행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물리학을 공부하셨던 제일 연장자이셨습니다. 신구는 타임머신을 타고 태초의 어느 곳으로 온 기분이었는데 짝이 없어 혼자 오니 조금은 쓸쓸하다고 다음엔 결혼하여 짝과 함께 다니겠다고 합니다. 정 여사도 좀 외로운 여행이 되겠다 싶었는데 선배 부부님들과 신군이 잘 돌봐줘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모두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가방을 잃어버리고도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은 부부님의 인격에도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모두가 바쁜 일정을 빼고 오신 분들이지만 서로를 배려하면서 식사 때마다 데크에서 7층 파노라마 데크에서 서로 나눈 정겨운 대화의 시간들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1시간의 짧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배는 이미 드레이크 패시지에 들어갔나 봅니다. 보령서 오신 부부는 이미 밖으로 나가십니다. 마지막 정찬이 있었지만 그 정찬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멀미가 심했습니다. 저녁 후 드레이크 패시지를 넘고 있는 마지막 고비, 해가 서산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백야이던 지점에서 프람호는 조금 북쪽으로 올라와 밤 10시가 되니 해가 집니다. 우슈아이아가 가까워지고 있나 봅니다. 저녁 노을은 불그레한데 수평선엔 해무가 잔뜩 끼었습니다. 구름이 온갖 장난을 하며 해를 가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바다가 온통 붉은 색깔이지만 해는 구름 속에 숨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에필로그 시 한 편을 낭송합니다. 남극에서 하태무. 내 인생의 항로에도 몇 번인가 심한 편서풍이 불었다. 험난한 드레이크 패시지를 넘고 넘으며 드디어 지구의 남쪽 끝으로 순항한다는 프람호를 탔다. 프람호에서도 드레이크 패시지에서는 여전히 뱃멀미가 심했다. 아, 그렇구나. 피할 수 없는 파도는 그저 눈 감으면 건너가는 걸.
아름다운 르메이르 해협의 숨막히는 풍광도 잠깐이면 지나고 거대한 빙산도 스쳐 지나면 그뿐인 것을, 애틋한 그리움도 미련이나 집착도 견디기 힘든 아픔이나 절망적인 슬픔 따위도 흘러가면 그저 그뿐인 것을, 안타까워하고 서러워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한 달에도 수십 번, 한평생 셀 수도 없이 사랑, 환멸, 기쁨, 사랑, 환멸, 기쁨, 그 순환의 과정이 그렇고 그런 것을, 이 지구의 남쪽 끝에서도 하루에 2번씩 채우고 비우기를 계속하는 바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다시 거대한 빙산을 이룰 때까지 숱한 전설일랑 하얗게 바려 켜켜이 숨겨두고 묵묵히 흐르기만 하는 순수의 자연처럼 이제는 조용히 흐르는 푸른 색실로 시줄 날줄을 엮어 내 남은 인생의 살포시 별이 아직도 청청한 날이 되도록. 들려드리는 노래는 신정옥님의 비목입니다.